안녕하세요. 황승민입니다. 법과정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를 네 번째 강까지 50분씩 잡아서 5, 4, 20, 200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분 동안 공부한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거 두세 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 두세 배 정도는 시간이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 포인트 콕콕 잡아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될 수 있게끔까지 다 퍼서 여러분들 입 앞까지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떡 잘 삼키시고요. 잘 씹고 삼키셔서 소화를 정확히 시키셔야 됩니다. 복습의 중요성을 제가 역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뭘 배우느냐,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내용, 그거를 OX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31번.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고 본다. 맞죠?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결합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만 어떤 그 국가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국가주의.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국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개인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목적이 국가입니다. 국가주의는. 자, 32번. 사회계약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방금 얘기했고요. 5. 33번. 홉스는 성악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전제로 해서 설명합니다. 맞고. 4번. 로크는 홉스와 달리 국민주권. 맞고요. 35번. 루소는 로크와 달리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맞죠? 그래서 5번까지 다 O 하시면 되고요. 다음. 루는 저항권을 인정한다. 홉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리고요. 37번. 루소는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예정인데요. 적극적 자유는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복지 혜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루소와 같은 홉스, 로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자로서 자유주의,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삶의 질 이쪽과는 상관이 없죠. 37번의 X. 38번. 로크는 3권 분립이 아닌 2권 분립. 39번. 로크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므로 일부 신탁이죠. 그러므로 일부 양도. 39번에 O. 40번에 루소는 훌륭한 시민 성인은 사적 의지와 개별 의지와 일반 의지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사회계약론과 관련해서 OX로 이렇게 정리했던 거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으셔야 되는 것들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의 주된 주제인 이제 민주정치의 원리와 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반복을 했던 건데요. 뭐가 있습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고대, 그 다음에 근대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현대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전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무엇을 설명하려 하냐면 이걸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요,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저하고 요 세 가지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자유, 평등이라는 개념, 요거를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처음 딱 들어오셔가지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갔으니까 원생들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원생들 이렇게 부르시는데 원생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주인이요, 국민의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짧게 써봐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건 모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평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내가 뭐냐? 하기 싫은 거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우리가 기본권 파트에 정리하는데 오늘은 자유와 평등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려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이 자유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이냐? 스스로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로 말미암아. 이게 정확한 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라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정치 쪽을 배우고 있고요. 사회학 쪽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다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게 될 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인 거죠. 이벤트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자유라는 개념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표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표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표죠. 절대 왕정기가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기가 있고 시민사회기 그리고 시민사회 투의 시대가 있고 이거는 제가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는 건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 파트 2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 2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현대사회는 대체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왕정기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 1에서 시민사회 파트 2로 넘어가는 건 무엇이냐?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뭐냐?
경제, 대공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시민혁명기에서는요. 시민혁명기에서는 뭐냐? 이거죠? 자유를 표방하였습니다. 자유를 표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또한 자유를 표방했는데 이거는요. 선거 참여를 주장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의 이후죠. 이후. 그러니까 여기는 시민혁명 때, 차티스트 운동 때,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때라고 하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여기는 경제대공황, 이거는 전체가 굉장히 이제 경제가 힘들어졌을 그 시점이라고 칠게요. 여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고 얘기할게요. 이 시민혁명기 때의 자본주의, 경제 사상이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냐면 여기는 시민혁명, 자유입니다.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산업자본주의, 순수자본주의, 고전자본주의 다양한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어쨌든 간에 개개인의 경쟁,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자세하게 들어가면 과목명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법과 정치가 안 될 수 있으니 요렇게만 얘기하고 근데 경제대공황 이때는요. 자본주의의 개념을 살짝쿵 수정하였다.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 경제대공황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1929년 그러니까 1930년도쯤 있었던 일인데 1970년대 초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석유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유파동,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말들은 제시문 같은 데 나올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소득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자세히 들어가면 또 과목이 바뀝니다. 이렇게만. 석유파동기가 있는데 이 석유파동기에서는 뭐냐? 여기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는 이유가 딴 데 없죠?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let it be입니다. 내비도라는 뜻이에요. let it be, 내비도. 수정자본주의는 이거는 간섭을 통해서 시장 실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줘라고 하는 거. 이건 간섭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간섭하지 말아줘. 이거는 let it be입니다. 그러므로 간섭 좋아하는 건 이 중에서 수정자본주의. 근데 간섭 싫어하는 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입니다. 알겠죠? 요 밑에다 쓴 건 이거는 사이드로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법과 정치에서 막 중요하게 다루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시문 같은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듣고요. 그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필기 막 칼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냥 찍찍 붙여서 해도 되고 그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 자유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사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변천사. 예전 쇼트트랙 선수 이름이었었는데 꽤 잘 탔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자, 나라 국자를 썼습니다. 나라 국자예요. 나라 국자. 여러분들, 이 자유라는 개념의 정리는요, 국가를 기준 잡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 갑니다. 자, 먼저 자유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자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국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국가라는 개념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 다음 국가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왼쪽에 국가에서 빠져나가는 건 국가의 존재를 초월하는 겁니까?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국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국가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자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 8세기에 있었던 시민 혁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7, 8세기의 시민혁명. 됐죠?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거는 19세기의 1838년부터 1848까지 있었던 트라티스트 운동, 참정권 확대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라티스트 운동. 됐죠? 트라티스트 운동. 그리고 요 밑에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는 20세기의 경제 공황 이후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왼편에서 정리해드렸던 그 도식 있죠? 그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7, 8세기의 시민혁명 때 주장했던 건 무엇이냐면 아까쯤에 얘기했습니다. Let it be였습니다. 냅둬. 나 좀 건드리지 마. 간섭 좀 하지 마라는 걸 강조했고, 그리고 트라티스트 운동, 19세기 트라티스트 운동은 나도 정치 참여하고 싶다. 왜 니들만 하니? 나 따돌리지 마. 라고 하는 시대. 그 다음에 20세기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는 야, 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국가야. 나 좀 잘 좀 살게끔 해줘. 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됐습니까? 요겁니다. 그거를 철저히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천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17, 8세기 시민혁명입니다. 이때는 이겁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자는 생각했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냐? From the state예요. From the state.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유예요. 알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 자, 그리고 이 트라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국가의 자유예요. 국가의 자유. 경제공황 이후에는 뭐냐?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자, 요 말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국가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from the state.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유라는 뜻이고, 둘 번째, 국가의 자유는 이거 to the state예요. to. 전치사 to. 그러면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 A 자유는 국가로의 자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로,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to the state.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는 by the state거든요. 이건 뭐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나는 좋아지는 것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전치사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from the state to 그 다음에 by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에 얘기하자면 이거는 자유권의 개념이에요. 자유권. 그 다음 여기는 참정권의 개념입니다. 참정권.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는 이거는 뭐냐? 사회권. 이거는 복지를 얘기합니다. 복지.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간섭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냐? 소극적 성격입니다. 소극적.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는 성격.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적극적 성격, 능동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참정권은 개인적으로 능동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적극이나 능동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회권,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7, 18세기의 시민혁명,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소극적, 방어적 권리. 그러면 이 시대는 당연히 소극적 국가, 야경 국가를 지향하겠죠? 작은 국가. 그러면 소극적 국가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 국민의 삶에 일정 부분만 간섭해서 치안과 국방 쪽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야경, 뭡니까? 도둑놈만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국가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7, 18세기 시민혁명에서 주장했던 게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티스트 운동기에는 자 뭐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적극적 능동적인 걸 통해서 뭐냐? 끊임없이 보통선거 확립을 위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38에서부터 플러스 10년 1848 때까지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여러 번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1928년도에 보통선거가 드디어 확립이 됩니다. 남녀 간의 차별도 없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경제공황 이후에 여기는 뭐냐? 적극적 국가관. 그 다음에 여기는 복지국가관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권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라는 게 있고요. 정신적 자유. 그 다음에 신체적 자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유권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자. 이 정신적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양심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 정신적 자유고요. 신체적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아무 사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경찰에 끌려갈 수는 없죠. 이런 것들. 뭐 끌려간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어디서 배우느냐? 이거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자유는 우리가 주거의 자유라든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뭐냐?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국가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국가 A 자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선거권, 그 다음 국민투표권,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참정권입니다. 선거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직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할 기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권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성보호, 그 다음에 모성보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회적 약자 계급이에요. 사회적 약자 계급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근로자 보호 이런 것들 결국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결국 이건 뭡니까? 복지, 그 다음에 뭐 노약자 보호,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으로서 17, 18세기와 19세기와 20세기를 구별해가지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칼같이 정리했죠? 그럼 어디 가서 조금 행복해질까요? 기본권 파트 가서 완전히 그냥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본권 파트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리한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개념에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과 관련 있는 기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 정리했어요. 자, 졸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 32페이지에 거기에 1번에 뭐 민주주의의 의미로서 거기 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고, 그 밑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2번의 자유, 그 다음에 3번의 평등, 자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등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평등. 자, 볼게요. 자, 똑바로 보시고요. 졸린 사람들 그분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졸음 참으려고 수업 받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하려고 수업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에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이념. 법의 이념입니다. 근데 이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의 뜻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법이 추구하는 가치. 법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법의 이념에는 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라는 이념이 있고요. 정의. 그 다음 합목적성이라는 이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정의와 합목적성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요 정의라는 개념을 정리하려 합니다. 알겠죠? 정의. 그럼 이 정의라는 말은 자, 뜻이 뭐냐면 이런 거겠죠? 정의.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정자는 무슨 정자입니까? 올바르다 정자, 바르다. 그 다음 의자는 올바르다 의자, 옳을 의자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옳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옳다. 옳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합목적성과 안정성은 우리가 참고 삼아서 쓴 것뿐인데 잠깐만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합치시킨다 목적에.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표현 있죠? 이런 것들이 합목적성과 관련 있다. 이건 뭐 사이드로 알아두시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건 막 너무 자꾸 바뀌면 안 돼. 뭐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를 가도록 할게요. 정의입니다. 선생님, 책에는 정의라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걸로 정리해도 똑같아요. 자, 정의. 자, 정의입니다. 그럼 이 정의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말인데, 자,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합니까? 평 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평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등.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정의는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평균적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정의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차치해도 되고요. 자,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배분적 정의는 뜻이 뭐며 평균적 정의라는 말은 뜻이 뭐며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평등이라는 말은 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좀 어려운 말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들 때문에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들 때문에. 자, 그래서 배분적 정의, 그 다음 평균적 정의, 그 다음 상대적 평등과 그 다음에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다. 됐죠? 그리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형식적 평등. 됐죠? 그 다음 비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술적 평등. 아이고, 저도 팔뚝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이 배분적 정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라고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는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평균적 정의는 뭐냐? 같은 건 당연히 같게 취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법과사회라는 과목에 있었고, 그다음에 법과정치라는 과목에서 이제 조금 빠졌다가 요번 뉴탐스런이라는 책에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분적 정의는 갓갓 다고,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는 갓갓 다 가십니다. 자, 이거의 뜻을 알면 쉬워져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같은 것은 같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 조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취급해야죠.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취급하자라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까? 평균적 정의는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의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똑같이 바라보자라는 주장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가건,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가건 똑같이 변호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게 안 되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분이겠습니까? 평균이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셔요. 배분인 거죠. 맞습니까? 평균인 거죠. 맞습니까? 평균인 거죠. 뭐냐? 중한 범죄건 가벼운 범죄건 간에 똑같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일정 소득까지는 소득세율을 15%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수준을 벗어난 더 많이 번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30%만큼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번 사람을 대상으로 15%, 200만 원을 초과해서 번 사람의 그 200만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30% 부과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냐? 배분적 정의죠. 됐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겠죠. 소득 수준이 같으면 똑같이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한다. 이게 배분적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버스를 타도 버스비 얼마? 여러분들은 뭐 할인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타도 버스비는 똑같아. 그러면 20대 친구와 선생님은 똑같이 버스비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기겠죠. 그런데 65세 이상의 경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버스비가 면제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배분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과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은 이러한 것인데 이 배분적 정의를 평등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바뀌잖아요. 이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배분적 정의의 동의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대적, 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 그리고 실질적,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그거만큼의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상수적 평등 이것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뭐와 평균적 정의라는 말과.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저소득층 지원. 이거는 이거 위에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소득층 지원은 A겠습니까? B겠습니까? A예요? B예요? A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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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범죄의 경중 관계 없이 묵비권 행사는 모두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묵비권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겠습니까? B겠죠. 이거는 A겠고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사례예요,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는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편안한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주차 자리? 장애인 보호 주차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 보호 주차 구역을 설정한 거는 A겠습니까? B겠습니까? A겠습니까? B겠습니까? A겠죠. 다른 조건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호 구역.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 부과가 달라집니다.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어디겠습니까? A겠죠.
A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딱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아주 뛰어난 우수한 업무 성과를 올린 그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A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 뭐냐? 뭐 장애인 보호, 그 다음 여성 우대, 이런 것들은 모두 A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의로서 평등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정의라는 개념 이렇게 해서 요 사례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 아들 녀석이 선생님한테 아빠 오늘 나 숙제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수영장 가서도 칭찬 엄청 받았어. 오늘 줄넘기 200번 뛰었어. 아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선생님 아들 녀석의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들 녀석의 머리는 A입니까? B입니까? 머릿속 안은 A가 자리 잡혀 있어요? B가 자리 잡혀 있어요? 오늘은 딴 날과 다르게 나는 너무나도 위대했어. 나는 너무 뛰어났어.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먹을 거 좀 사주거나 장난감 사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겠습니까? B겠습니까? A죠.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위에 거 배분적 정의, 상대, 실질, 비례적 평등의 사례를 잘 정리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요, 그냥 다 똑같이라는 취급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이 자유라는 개념 있죠? 요거 시대별 변천사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군요. 37페이지. 자, 문제는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제가 푸는 거 여러분들이 구경해봐야 여러분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푼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저하고 비교해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꼭 푸셔야 돼요. 자, 다음은 자유 개념의 변천이다. 자, 시민들의 자유에 관한 개념은 단지 권력의 지배에 구속되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대, 즉 A만 모르지 않고 권력의 형성이나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B로 발전한다. 모든 국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C. 그러면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 되겠죠? 오케이. 국가로부터 자유, 국가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A가 강조되면서이다. 맞네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권이 확대되고 대중민주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B가 확대되면서부터이다. 대중민주주의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요거 맞고요. 그 다음. 되게 복지라고 하는 건 실질적 평등 국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복지라는 개념은 C, 사회권의 바탕을 둬서 이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맞고 1. 오늘날 신자유주의, 신신 이건 뭐겠습니까? 매우 신이겠습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새로운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산업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Let it be입니다. 냅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C를 중시한다? 아니죠. 자유권의 개념을 확대하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쪽입니까? 40페이지군요. 자, 자유 개념을 가와 나로 나눌 때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국가로부터의 자유, from the state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국가의 자유, to the state.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권, 이거는 참정권을 얘기하고 있죠. 1번, 자유 개념은 가에서 나로 확대되었다. 맞고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신체의 자유는 가. 맞죠? 그 다음에 선거권은 나.
맞고. 3번 가는 소극적, 나는 적극적, 능동적 맞고. 4번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는 국가의 자유. 5번 차티스트 운동은 나번, 시민혁명은 가번. 그래서 답은 5번 가시면 됩니다. 할만하시죠?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41쪽이군요. 8번. 자, 죄가 같다면 벌금의 크기도 같아야 돼. 그 어떤 이유로도 벌금액의 차이가 나면 안 돼. 뭐냐?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 평등으로서의 평균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글쎄. 죄가 같더라도 범죄인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의 크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배분적. 여긴 평균, 여긴 배분. 절대, 상대. 형식,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갑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틀리죠? 평균적 정의고. 2번. 을은 각 개인이 처한 선천적 조건의 차이를 부인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죠. 3번. 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답은 3번 가시면 되고요. 4번. 갑은 형식, 을은 실질. 5번. 근대 시민혁명 시기에는 뭐냐? 다 평등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갑의 입장을 더 중시한 것이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위의 글이 강조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평등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 그러니까 맞으니까 답이 아니죠. 2번, 병역법상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 되고요. 3번, 선거권을 학력에 관계없이 1인 1표씩 부여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공공의무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보호구역. 5번 청소년들에게는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와 관람을 법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요거랑 상관없는 건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2쪽에 1번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 지방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뽑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다행이야.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평등. 그 다음에 공직 임용 시험은 철저한 실적주의와 평등 원칙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성적에 미달한 자들이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들이라는 이유로 임용된다면 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이 역차별 받는 결과를 초래해. 이처럼 지역 인재 등 채용 목표 등 불공정해.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을의 주장을 찾으면 되겠죠. 1번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정당해. 이건 상대적 평등. 2번 자유로운 경쟁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다 똑같이 바라보고 개인의 차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2번. 3번 형식적 평등, 실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4번 지역 간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5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요거는 다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등, 실질 평등,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의 개념을 구별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자유라는 개념은 세 가지. 그래서 from the state, to the state, by the state로서 참사를 얘기하며 개별적인 내용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평등은 형식, 절대 평균적 정의, 실질, 상대, 배분적 정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하고 이제 5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 민주주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국민주권, 권력분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과 정치는 공부할 게 많다 그랬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